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에세이 읽어주는 이교수, 일명 마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옴니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전략, 구원인가 실패인가?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소매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자체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이에 비례해서 아마존이나 쿠팡, 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들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찬찬히 상품을 살펴본 후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하게 하는 쇼루밍족이 이제 일반화되었죠. 그리고 한때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끝난 이후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벌였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소비자의 관심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로 한두 시간 반짝 세일을 하는 사이버 먼데이 행사로 관심이 옮겨왔습니다. 매출액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보다 사이버 먼데이에서 했던 매출들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온라인 때문에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대응 방안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을, 오프라인 소매를 새롭게 완전하게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대형 유통기업들은 생존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옴니 채널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온라인에서 주문한 후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한 제품을 집에 와서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옴니채널 이전에도 유사한 개념으로 멀티채널이란 전략이 있었거든요. 혹은 크로스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의 멀티채널이나 크로스 채널 전략이 단순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의 여러 개의 복수의 유통 거점을 확보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옴니채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미 확보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고객이 전반적인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고 어디서 구매하더라도 같은 가격과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전에 그 멀티 채널 시대에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점포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이 달랐어요. 그렇죠? 온라인이 훨씬 쌌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산 제품을 온라인에서 반품을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산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채널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옴니 채널 하에서는 모든 초점이 고객 경험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채널의 정보가 이미 통합이 돼서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 매장을 수령해서 상품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구매한 한라봉을 굳이 비행기 타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집 근처 매장에서 찾아갈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옴니채널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어느 매장에서 샀든 무관하게 반품도 물론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옴니채널이 소비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옴니채널 전략을 수행하면 기업에 더 큰 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산시대학과 미국의 미시건 대학이 공동으로 옴니채널의 어떤 그 혜택 같은 것들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옴니채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보니까
6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통합되어 있는 촉진활동, 통합되어 있는 거래정보 관리, 상품과 가격 관리, 통합된 정보 접근성, 통합된 주문 처리, 통합된 고객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점포에 걸쳐서 재고가 실시간 파악되므로 한 매장에서 상품이 매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재고가 남아있는 다른 매장을 찾아서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의 물류 및 배송 기준으로 따로 창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거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적절하게 레버리지함으로써 온라인만 운영하는 온라인 기업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빠르게 옴니채널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옴니채널의 한 형태로 미국의 월마트가 있죠. 월마트는 스캔앤고라는 서비스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스캔앤고 서비스는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제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결제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하고 굳이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아도 그냥 판매대에서 물건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편리성을 강조한 게 스캔앤고 서비스입니다. 자, 또 흥미로운 서비스를 보시면 영국의 존 루이스 백화점은 터치 스크린으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스크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인터넷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직접 검색하거나 주문할 수도 있고요. 또 재미난 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더라도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착용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죠? 흥미롭죠? 스타일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아마존 역시 흥미로운데요. 아마존 역시 그 온라인 강좌에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대시 버튼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시범 서비스가 종료돼서 더 이상 하지 않고는 있는데, 대시 버튼은 조그만 버튼이 달린 작은 무선 와이파이 기기예요. 보통 세제나 음료나 생수, 과자 등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의 브랜드가 버튼에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해당 제품을 다 써서 구입이 필요할 때 별도로 인터넷을 가거나 매장을 가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아마존에서 자동적으로 집 앞까지 상품을 배송해 줍니다. 초기 버튼을 구매할 때 $5 정도의 구매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첫 번째 구매하면 $5의 상품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인기가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구독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옴니채널이 도입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 이게 성공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초 예상보다 기대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마존의 대시 버튼 서비스도 이용 빈도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요, 결국에 2019년도 말에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그 결과 옴니채널 전략 전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온라인 채널,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모바일 유통 전략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품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나 유통 관리가 옴니채널의 장점이고 고객 만족도에도 기여하지만, 만약에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서비스가 아주 극도로 편리해진다면 옴니채널은 사실은 장점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새벽 배송 같은 것들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면 밤 11시 59분에 구매하면 정확하게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물건이 배송이 옵니다. 그쵸? 어차피 그 시간에 새벽에는 문 연 가게도 없어요. 결국은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채널이
옴니채널마저 잡아먹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서비스 중에 스타일쉐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써보신 분 계시죠? 스타일쉐어처럼 M커머스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커머스를 지향하는 쇼핑몰은 유튜브 방송의 장점도 가지고 왔죠.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팔거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핫한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실제로 입어본 경험도 얘기하고 추천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오히려 오프라인과 스마트폰 간의 격차라고 할까?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지경이 돼서는요,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옴니채널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너만의 장점이 뭐냐? 조금 모호해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고객이 결국 결정하는데 지금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옴니채널이 모바일 채널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세이 퀴즈입니다. 문제: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펴본 후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쇼핑족들이 있죠.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정답 아시겠죠? 정답은 쇼루밍족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세이 마케팅 에세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